뭐 어른들에게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뭐 크다면 큰 돈이죠. 그렇죠. 일단 돈이라는 거는 남을 줬으면 일단 그거를 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782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목은 내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인데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가족이라고는 저와 언니 이렇게 2명만 남았네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도 자주 연락은 안 했다 보니 지금은 거의 연락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언니가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한 것은 한 3년 전부터인데 처음에는 직원 월급 주려는데 급하다고 2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언니는 저보다 벌이가 2~3배는 좋은데 말이죠. 그래도 급하다고 하니 일주일 후에 갚겠다고 해서 비상금 통장 속에 있는 200만 원을 언니에게 계좌이체 해줬습니다. 다행히 일주일 후에 200만 원을 갚았는데 그 이후로도 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빌려달라는 부탁을 한 달에 2~3번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귀찮기도 하고 저도 없는 살림이어서 빌려주기 싫었습니다. 갚겠다고 약속한 날짜보다 하루 이틀 그리고 한 달씩 늦게 갚다 보니 슬슬 불안도 했고요. 그러다가 지금 따져보니 제가 못 받은 돈이 정확히 750만 원인데 못 받은 채로 2년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간간히 연락하며 꼭 갚겠다고 했었는데 갈수록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전화도 잘 받지 않습니다. 저 솔직히 말해서 750만 원 없어도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비상금이란 것이 필요하고 정말 어렵게 모은 돈인데 전화를 안 받는 언니가 너무 밉습니다. 저 이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옛말에 가까울수록 돈 거래는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약사님께서는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런 경우 많이 보긴 봤거든요. 아, 많이 보셨나요? 네. 네. 봤는데 돈 거래라는 거는 그 돈 이게 주고받고 이렇게 할 때 처음에 돈을 갚는 거에 대해서 칼 같은 사람이 있고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냥 처음에 그냥 약간 기분이 상하더라도 네. 처음부터 거래를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사람마다 돈 갚는 스타일이 있는데 네. 좀 늦어지는 사람은 아무래도 네. 안 주는 게 낫겠죠. 저 같은 경우도 돈 거래를 되게 칼같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저는 제가 누군가를 빌려주거나 저는 이제 학생일 때 한 명이 야 내가 계산할게 보내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제가 긁은 날에는 돈 받을 때까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자취를 했어서 이 만 원이 소중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답답함을 알기 때문에 누군가 제 돈을 대신 계산해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보내거든요. 네. 친구들한테도 야 지금 보내 먼저 긁은 사람 안 부담스럽게 이렇게 하는데 약사님 말씀처럼 뭐 내가 어차피 줄 건데 왜 바로 보내야 돼? 라는 사람들이 네. 많이 있더라고요. 네. 참 어려운 건데 사실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그 사람이 가족이라면 사실 안 빌려주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가족이어도 잘 안 갚는 타입이면 안 빌려주는 게 맞을까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여러 번 빌려줬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정도 되면은 이제는 이제 뭐 안 빌려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됐으면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안 빌려준다 해도 지금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돈을 2년이나 못 받았잖아요. 2년 네. 3개월째 750만 원 돈인데 네. 사실 뭐 어른들에게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뭐 크다면 큰 돈이죠. 그렇죠. 큰 돈이죠. 그럼 네. 이 돈을 뭐 그냥 없는 셈 치고 안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받아내는 게 좋을까요? 근데 어떻게든 받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상황 보니까. 그런데 전화를 안 이럴 받으니까요. 때는 네.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일단은 언니가 하여튼 어느 정도 가져갔다는 그 금액이 나왔잖아요. 750만 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가져갔다는 그 확인서 하나만
돈이라도 네. 받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차용증 이런 건가요? 뭐 그렇죠. 뭐 차용증처럼 해갖고 하나 받아두고 그냥 못 받아도 할 수 없고 그냥 일단 돈이란 거는 남을 줬으면 일단 그거를 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네. 남이 손에 가면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혹시 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협박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이게 언니기 때문에 네. 언니 관계를 끊어질 정도로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받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글쎄요. 언니가 이제 형편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네, 두세 배 정도 잘 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그거를 이제 사실은 뭐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언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기회만 되면 조금씩이라도 이거를 달라고 해서 조금씩 받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적금을 하나 저희 통장에 본인 이름으로 적금 계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네. 거기에 돈을 넣어달라고 소액씩 아, 그렇게 해서 조금씩. 길게 좀 받으면 어떨까요? 한 달에 10만 원씩 네, 넣어달라. 뭐, 네. 75개월 걸리겠네요. 네, 뭐 그러더라도 받는 게 좋죠. 그렇죠. 받는 게 좋죠. 네. 댓글 반응 읽고 갈게요. 무모한 사랑님. 저는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절대 가족에게는 돈 빌려달라고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힘든 게 나을 것 같네요. 가족이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에게는 돈을 못 빌리겠다. 가족이 아무리 힘들어도가 아니라 내가 자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네네. 가족에게는 저는 대학생 때 형한테 저 친형한테 예. 형 나 밥 먹을 돈이 없는데 10,000원만 그 학생 때는 뭐 그럴 수 있죠. 빌린 적이 많이 있거든요. 아이 그거는 형은 그냥 그런 돈은 일단 동생 주고 싶어서 주는 돈이죠. 예. 형은 직장인이었으니까 빌린다기보다는 물론 갚았습니다. 다음 아, 달에 예. 용돈 받자마자 갚았는데 좀 반성하게 되네요. 배고프면 죽을 것 같거든요. 아 그럼요. 네. 근데 대부분 그렇게 형이 주는 뭐 10,000원, 20,000원 이런 돈은 대부분 안 갚는 걸로 대부분 안 갚는 걸로 안 알거든요. 갚으셨군요 여태까지.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주변에서 주는 사람도 그렇고 형이니까 동생을 그냥 주는 거지 네, 빌려주는 건 아니었을 건데 그걸 또 갚으셨네요. 그렇죠. 형도 구말 없이 받더라고요. 아, 그래. 네, 재밌습니다. 또 다른 댓글 볼까요? 나나7월님. 냉정하지만 가족끼리도 돈 거래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정말 빌려준다면 받을 생각 안 하고 주는 것만 몰라도 받을 생각으로 빌려주면 형제 우애도 잊어버립니다 하는데요. 약사님 말씀이랑 비슷한 것 네,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네. 돈을 빌려주는 순간 받을 기대를 안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너무 큰 돈이면 기대를 너무 크니까 너무 큰 돈은 주면 안 되죠. 돈 없는 척을 해야겠네요. 없는 척. 그렇죠. 돈이 없다고 얘기해야죠. 사실 돈이 없기도 합니다 요즘. 예.